이 시기에 조금 안타깝게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말 그대로 친구 따라 강남에 오는 분들인데 본인 눈에 잘 어울리는 거에 대한 생각보다도 그냥 딱 봐서 예쁜 것들 이런 거에 집중을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수술을 했다가는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안녕하세요. 얼굴에 대해 이야기하는 유기현의 페이스톡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제 방학 시즌인데 학생분들 정말 많이 오고 계신가요? 네, 1년 중에 학생들이 제일 많이 오는 시즌이죠. 이제 수험생들도 있고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들도 있고 어느 때보다 학생 비율이 제일 많은 시즌인데요.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성형수술의 기본인 눈코 수술을 좀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린 학생들을 만났을 때 이 시기에 조금 안타깝게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말 그대로 친구 따라 강남에 오는 분들인데 상담 오셔서 이제 제 친구가 매몰로 하고 학교에 왔는데 너무 자연스럽고 빨리 회복하고 예쁘더라, 아니면 이제 뭐 제가 후기들을 찾아보니까 장원영이나 카리나처럼 세미아웃, 인아웃이 예쁘더라, 저는 이 모양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인 눈에 잘 어울리는 거에 대한 생각보다도 그냥 딱 봐서 예쁜 것들 이런 거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피부 두께나 눈 뜨는 힙, 몽고주름의 모양 이런 거에 따라서 예쁘게 잘 어울릴 수 있는 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유행이나 친구 눈만 보고 수술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했다가는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근데 제가 놀란 게 코 수술만 재수술이 많은 줄 알았는데 눈 수술도 재수술이 가장 많다고 해서. 네, 맞습니다. 사실 눈 수술은 잘 돼도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건 이제 다른 이유긴 하지만 나이가 들었을 때 피부가 처지거나 이마가 처져서 눈썹이 내려와서 기존에 예쁘게 수술했던 라인들이 작아지는 경우에도 우리가 눈 재수술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렸을 때 매몰로 했던 수술 라인이 풀리는 경우,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과한 라인이 나한테 수술이 돼서 부자연스러워 보이거나 라인이 흔히 말하는 소세지처럼 보일 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재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아무래도 코보다는 더 흔할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코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눈 재수술에 대한 언급이 적을 뿐이지, 첫 수술에 대한 실망이나 아니면 아쉬운 부분 때문에 찾아주시는 분들은 사실 눈 수술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 쌍꺼풀 수술이 워낙 대중적이고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이라서 제일 쉽고 부작용도 없을 줄 알았는데 통계도 보니까 코 수술보다 더 많은 재수술 사례가 있더라고요. 일단 눈 수술을 더 많은 사람이 접하기 때문에 이제 환자 수도 많고 재수술 수도 많은 것도 있고요. 이제 사실 쌍꺼풀 수술이 되게 간단하고 쉬운 수술의 대표적인 수술로 언급이 많이 돼요. 사실 수술이 정말 되게 민감하고 디테일해야 되고 까다로운 수술 중에 하나가 쌍꺼풀 수술이거든요. 그래야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수술이 쌍꺼풀 수술인데, 수술 전에 이제 눈에 대한 평가가 조금 모자랐다거나 아니면은 의사소통이 수술하는 원장님과 수술받는 환자 간에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결과가 아쉬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눈꺼풀 안에는 흔히 생각하는 이제 지방이나 근육 같은 것도 있고 눈을 뜨는 근육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유착이 생기거나 아니면 쌍꺼풀 라인에 흉터가 남게 되거나 이런 경우에 아주 민감한 디테일한 차이에도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어색함과 뭔가 예쁘지 않은 느낌이 확 드러나는 게 눈 수술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얼굴을 볼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다른 사람의 눈이잖아요. 그래서 첫인상을 많이 결정하는 부분인데, 아주 작은 흉터나 아니면 미세한 높이의 차이, 눈 뜨는 힘의 약함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한테 굉장히 어색함이나 부자연스러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수술할 때 이 얇은 피부도 굉장히 조심해서 다뤄야 되고, 눈 뜨는 근육도 손상 없이 최대한 맞춰주는 것들, 그리고 라인의 높이와 고정의 깊이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수술 결과가 만족스럽고 자연스러울 수도 있지만 굉장히 누가 봐도 수술한 티가 나는 쌍꺼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항상 이런 수술 좀 조심하세요 이런 컨텐츠 할 때 트임에 대해서 조금 주의하라고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네. 예를 들어서 트임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절개를 잘못 건드리면 복구하기 정말 어렵나요? 아무래도 트임을 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과한 트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구하기 어려운 흉터나 그런 절개를 만들지 않는 것이 애초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과할수록 효과는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만큼 잃어버리는 자연스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눈꺼풀에 절개를 크게 넣거나 피부를 많이 제거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페인 흉터, 함몰균 같은 거를 되돌릴 수 없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트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보수적으로 안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눈 뜨는 근육을 우리가 좀 더 뜨기 편하게끔 묶어주거나 단축시켜주는 그런 눈매 교정 수술도 과하게 교정된 상태에서 유착이 생겨버리면 나중에는 과교정된 거를 풀어내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과한 교정을 하는 것보다는 정확히 평가를 해서 안전한 범위 안에서 교정을 하는 것이 효과와 안정성 둘 다 가져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저희가 재수술 없이 한 번에 눈수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원장님 눈수술을 어느 정도 하셨다고 보면 될까요? 제가 뭐 여러 나이대, 여러 인종, 여러 타입의 이제 눈 수술들을 많이 했는데 거의 전체 케이스 수로 치면 7,000건 정도 지금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재수술 하시는 분들이 좀 많나요? 재수술이 굉장히 많죠. 요새는 사실 첫 수술 환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린 나이 때 성형수술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젊은 층의 인구수가 점점 줄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런 친구들도 수술을 많이 하지만 나이가 좀 있는 중년 이상의 재수술이라든지 아니면 30, 40대 이제 예전 수술에 아쉬운 부분이나 문제점이 있는 고치는 수술들을 유난히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첫 수술이 왜 실패를 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제일 먼저 상담될 때 충분히 원인이 파악이 돼야 이제 재수술을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 때 사실 눈을 이렇게 저렇게 들여다보고 떴다 감았다 하면서 이제 환자분이랑 상담을 하는데 지금 눈이 환자분이 불만족스러운 원인이 이런 부분에 있는 거고 이걸 이렇게 개선해야 더 이상의 재수술 없이 우리가 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그런 재수술 없이 최대한 횟수를 줄이고 한 번에 수술을 성공하려면 사실 뻔한 얘기긴 한데 내가 원래 갖고 있는 구조에 맞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눈의 깊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돌출안과 함몰안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구조 그리고 이제 안구의 크기, 눈매의 모양 그리고 눈 뜨는 힘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파악해서 내 눈이 자연스럽게 소화할 수 있는 범위의 라인들을 보여드리거든요. 이 중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라인의 느낌 그리고 앞라인과 뒷라인의 비율 그리고 또렷한 정도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포인트를 잡아서 디자인을 해야 부작용이나 불만족이 없이 최대한 예쁜 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재수술 없이 한 번에 끝내는 눈수술을 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을까요? 조건이 굉장히 많긴 한데 제일 기본적인 부분은 일단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서 골격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눈 뜨는 힘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눈매, 눈의 모양 세 가지를 좀 제일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요. 일단 구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이 좀 튀어나와 있는 우리가 흔히 개구리 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돌출안이냐 아니면 눈이 이런 눈썹뼈나 광대에 비해서 안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함몰안이냐 이 두 가지의 베이스를 두고 우리가 눈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돌출안인 분들은 쌍꺼풀 라인을 똑같이 잡아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잘 드러나요. 눈이 앞으로 밀려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부어 보이는 느낌이 날 수 있고 그리고 눈두덩이가 상대적으로 꺼져 있는 분들이 많아서 겹주름이 지거나 좀 눈두덩이가 꺼져 있는 느낌들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에 맞춰서 라인을 좀 디자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반대로 눈무늬 함몰 아닌 분들은 우리가 라인을 똑같이 잡아도 이 눈두덩이 안쪽으로 눈두덩이에 있는 피부에 의해서 눈이 많이 먹히고 가려지기 때문에 훨씬 더 그림자지거나 쌍꺼풀이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높이를 잡고 어느 정도 피부를 걷어내서 그래도 적절하게 내 눈이 너무 가려지지 않게 높이를 디자인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함몰안이라고 또 무조건 라인을 크게 하다 보면 쌍꺼풀이 잘 보이는 건 좋은데 그 부피감 자체 그것 때문에 약간 소세지 같은 느낌이나 어색한 느낌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적정한 라인 두께와 피부 절제량의 조절을 통해서 좀 자연스러운 느낌을 내면서 눈이 덮이는 거를 개선하는 거. 이게 이제 구조에서 제일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눈 뜨는 힘인데요. 우리가 눈 뜨는 힘이 약한 상태에서 쌍꺼풀 라인을 잡으면 우리가 아무리 얇고 슬림한 라인을 잡아도 이 라인이 눈두덩이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라인이 좀 풀려 보이거나 부어 보이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눈 뜨는 힘을 같이 개선하는 눈매 교정이라고 하는 안검하수 교정이 좀 필요하고요. 반대로 뜨는 힘이 매우 좋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너무 얇게 잡으면 눈을 뜰 때마다 라인이 많이 먹혀 들어가기 때문에 또다시 남는 피부들이 눈매를 이렇게 일자로 눌러서 가리거나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오히려 생길 수가 있어서 그거에 맞는 라인 높이를 잘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눈매인데요. 눈매는 흔히 생각하는 눈매 교정이라고 하는 수술은 사실 눈 모양을 바꾼다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눈 뜨는 힘을 교정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눈매는 어떤 사람들은 눈이 좀 긴 느낌? 아니면 눈꼬리가 올라가는 느낌인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구조적으로 눈꼬리가 좀 많이 처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라인을 잡아도 결국에는 우리 눈매 모양에 따라서 피부결을 따라서 라인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유난히 끝쪽이 라인이 두껍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끝이 올라가 보이기도 하고 이런 타고난 눈의 피부 결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눈이 동그래 보이느냐 좀 길어 보이느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유난히 눈이 좀 짧고 동그래 보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앞트임이나 윗트임을 통해서 쌍꺼풀 라인이 좀 길게 나와 보이는 느낌으로 개선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눈꼬리가 너무 올라가 보이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러운 범위에서의 눈꼬리를 내려주는 듀얼 트임이나 이런 수술들로 눈매를 좀 잘 보완하는 수술을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가장 고민하는 게 절개를 해야 될지 말지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딱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피부가 두꺼우면 절개해야 되고 피부가 얇으면 비절개해야 된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 따져봐야 될 게 훨씬 많기는 하거든요. 당연히 이제 피부가 두꺼우면 얇은 사람들보다는 저항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쌍꺼풀이 비절개로 했을 때 풀어질 확률이 더 높기는 하지만 아무리 피부가 좀 두꺼워도 처진 피부가 별로 없고 눈 뜨는 힘이 아주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피부가 얇고 처지고 뜨는 힘이 약한 사람들보다 더 유지가 잘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정확한 거는 여러 가지 조건들에서 직접 라인을 잡아보면서 그 저항과 라인이 유지되는 정도를 좀 파악하는 게 좋은데요. 쉽게는 이제 피부가 얇으냐 두꺼우냐 아니면 눈 뜨는 힘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잡는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환자의 상황이나 환자의 나이 같은 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 돼요. 아무리 피부가 두껍고 지방이 많고 해서 절개를 하는 게 좋은 눈이라 할지라도 쉽게 풀릴 만한 조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어린 나이에서는 일단은 비절개로 수술을 해보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 내 눈에 쌍꺼풀이 있었을 때 모양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아직 본인의 모습에 대한 확실히 정립된 자아가 조금 없는 경우에는 나중에 수정이 좀 쉬운 수술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절개로 수술을 했다가 혹시 나중에 풀리거나 나이가 들었을 때 성인이 됐을 때 그런 경우에 좀 더 확실하게 절개를 하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고 어쨌든 우리 눈에서 수술을 할 때도 절개 횟수를 당연히 줄이는 게 좋기는 하거든요. 흉터가 생기고 또 생기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타임라인을 보고 전체적인 나이와 앞으로의 가능성을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결국에는 비절개 수술이냐 절개 수술이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원장님이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게 제일 말씀 많이 해주셨던 게 트임인데 앞트임, 뒤트임 어느 정도 하면 괜찮나요? 저도 사실 앞트임, 윗트임 이런 수술들은 굉장히 많이 권하고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동양인 눈에서 몽고주름이 대부분 많이들 갖고 있어요. 근데 몽고주름이 쌍꺼풀 앞라인 모양을 좀 덜 예쁘게 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 앞라인을 많이 가린다든지 앞라인이 갈라지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제 동공 앞을 좀 가린다든지 이런 눈매를 좀 제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쌍꺼풀 라인을 좀 풀리게끔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과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흉터가 대부분 가려지게끔 하는 앞트임, 윗트임들을 저도 많이 추천을 하는 편이거든요.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잘 활용하면 또 이제 쌍꺼풀 라인을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적절히 하면 굉장히 좋은 수술이고요. 단지 이제 뒤트임이나 듀얼 트임, 아까 말씀드린 뒤밑 트임은 그런 어떤 확실한 구조를 풀어주는 수술이라기보다는 내가 원래 갖고 있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눈매를 더 절개를
분해를 해서 벌려내는 수술이다 보니까 정상 범위보다 더 과하게 늘렸을 때 생기는 톤이 약해지는 증상이라든지 벌어지는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서 조금 더 안전한 조금 더 보수적인 범위에서 수술을 하는 게 좋다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트임들은 필요에 따라서 다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과한 트임을 하는 거는 저는 당연히 반대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분은 이제 첫 수술 환자인데요. 원래 눈 조건이 많이 나쁜 편은 아닌데 쌍꺼풀이 없어서 이제 쌍태 이런 걸 하시다가 한쪽만 겹주름이 좀 생긴 경우예요. 그래서 양쪽을 맞춰서 조금 더 선명하고 또렷한 라인으로 교정하신 경우이고요. 이분은 특별히 트임 없이 쌍꺼풀 라인만 잡아서 개선을 했던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첫 수술이긴 한데 뜨는 힘이 많이 약한 안검하수가 심하신 분이었고 잦은 진한 화장이나 눈을 자주 비비는 습관 때문에 피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분이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눈을 좀 또렷하게 만드는 눈매 교정, 안검하수 교정이 필수였던 부분이라 눈 뜨는 힘을 잘 교정했고 라인을 조금 자연스럽게 잡아줘서 훨씬 눈이 좀 선명하고 또렷한 느낌을 줬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눈에 좀 길이감을 주기 위해서 앞트임을 자연스럽게 함께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은 재수술 케이스인데요. 흔히 얘기하는 약간 소시지 눈 같은 느낌이 싫어서 오신 분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돌출안이에요. 돌출안이라서 피부가 얇지만 굉장히 좀 부어 보이는 라인이 있어서 라인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수술을 하면서 눈매 교정을 통해서 눈이 조금 더 또렷하게 보이고 쌍꺼풀 라인이 가벼워 보이게 자연스럽게 개선한 케이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기본 원리가 있는데요. 결국 쌍꺼풀 수술은 내 숨어있는 눈을 잘 파악해서 내 눈의 구조와 내 얼굴의 골격, 피부 두께 이런 전체적인 눈매에 맞는 라인을 고르는 수술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친구 눈이 예뻐 보이고 연예인 라인이 마음에 들어도 그거를 이제 우리가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게 내 눈에 딱 맞는 제일 베스트 라인이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 눈 상태를 잘 파악해서 좀 안정성 있는 그리고 내 눈을 최대한 잘 살려줄 수 있는 라인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수능 끝나고 방학하고 첫 쌍꺼풀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이 과거 수술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재수술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어떤 부분이 문제일지 많이 고민해 보시고 만약에 정말 답이 안 나온다면 상담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상담을 오셔서 한번 라인을 잡아보면서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얼굴에 대해 이야기하는 유기현의 페이스톡 유기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